안녕하세요, 여러분. 관세사 회계학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 회계학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회계학이라고 하면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죠. 관세사 시험에서 좀 가장 허들이 되는 과목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자, 우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어떤 시험인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계학은요, 세법, 즉 내국소비세법과 같이 80분 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80분 동안 각각 40문제, 즉 총 80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다 풀어내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좀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풀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험이 우리 관세사 시험입니다. 즉 우리 시험은요 10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꽈락 기준이 40점이고요.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라는 그 욕심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2문제 풀 수 있을 때는 한 문제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격하기가 쉬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60점에서 70점 정도 우리 회계학 기준에서는 그 정도 득점을 하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시험이고요. 자, 다음 보면 우리 평가 범위 보도록 할게요. 평가는요, 우리 회계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지만 재무회계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거의 70% 정도 재무회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가회계는 그 나머지 20-30%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재무회계는 기본 이해부터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기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기본 이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할 거거든요. 회계를 내가 정말 1도 모른다, 전공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회계 원리 부분도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회계가 뭔지부터 그리고 차변, 대변, 분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자세히 차근차근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빈출되는 파트라고 했을 때 이 자산 파트예요. 그래서 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 재고자산 파트가 가장 시험 범위가 우리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같이 많이 연습을 하게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부터 볼게요. 회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막 재밌겠다, 신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회계는 수학이다, 계산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회계가 수학일까요? 계산일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수학을 못하는데요. 계산 못하고요. 숫자랑 별로 안 친한데요. 회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회계는요, 수학보다는요, 언어에 더 가까워요. 회계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 어떤 경영 성과가 나왔고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의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회계는 수학보다는 언어 영역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수학적인 개념, 계산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 관세사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있어요. 거의 말문제 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산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내려놓으셔도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 좀 지루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네, 이 부분은 저도 회계 너무 재밌는 과목이에요 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회계는
정말 딱 그 회계에서 딱 정해진 그 룰,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원칙, 회계가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논리만 좀 이해를 하시면 이건 이렇게 휘발성이 그렇게 높은 과목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법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본 것도 이거 봤는지 싶고 이런 게 바로 세법이라면 회계는 딱 회계의 그 문법, 우리 영어 배울 때도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법은 쉽게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이 문법만 알았을 때는 우리 회계는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딱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회계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요,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린 회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시험에 나올 부분만 딱딱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지 않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계 틀리기 쉽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특히나 이거는 계산해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회계 우리 T계정, T자 모양 계정이라는 걸 이용하면 훨씬 더 우리 오답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우리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해나갈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이 아니고 언어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배우듯이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회계 용어가 굉장히 낯설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용어를 우리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정말 괜찮은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핵심만 컴팩트하게,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컴팩트하게 보자라는 것이고, T자 모형으로 해서 도식화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우리가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당연히 이론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론 부분을 먼저 같이 이해를 할 거예요. 이론은요, 별도의 강의안 없이 여러분들 교재 있으시죠? 교재를 띄워놓고 같이 교재를 보면서 이론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 강의 자료를 볼 필요가 없어요.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 다 커버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론 부분을 봤으면 문제를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이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했을 때 다시 이론을 보면 정말 이런 부분이 중요하네 라는 것을 딱 체득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론, 문제풀이, 요약정리 이러한 형태로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 이론 시간이고요. 55강을 완강으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굉장히 막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55강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늘어지지 않게 55강으로 기본 이론을 끝낼 예정입니다. 물론 재모에게 원가에게 모두 다 합해서 55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을 다 얘기를 했으면 문제풀이 강의를 또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문제풀이 강의는 13강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OX,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문을 봤을 때 이게 틀린 지문이다 또는 맞는 지문이다를 판단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OX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많이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기출특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단계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만 착실하게 따라오신다면 우리 시험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회계라는 과목 특성상 내가 처음부터 진짜 이거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다음 부분 안 넘어가고 붙잡고 있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회계 공부하시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회계는 한 바퀴 볼 때 다르고 두 바퀴 볼 때 다르고 세 바퀴 볼 때 훨씬 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처음 돌릴 때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일단 내가 한 바퀴를 다 돌아보겠다.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는 이게 이 부분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훨씬 더 와닿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일단 한 바퀴를 돌리는 걸 목적으로 따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회계라는 거 정말 효자 과목이구나. 다른 암기하는 과목보다 훨씬 더 내가 안정적으로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과목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 소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수업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